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의 배짱 알박기에 결국 재개발 조합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철거와 건축비를 포함한 보상금 500억 원을 주기로 조합 의견을 모으면서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일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은 6일 오후 성북구 아리랑 힐 호텔 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 원 보상금 지급을 가결했습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서명 결의서 결과를 포함해 221명이 찬성했고 127명이 반대했습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357명입니다.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이주한 지가 벌써 4년인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러고 나오니까 언제 입주할 줄 모르게 되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꼼짝 못하고 앉아서 당해야 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억울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 억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 19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 82억 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 원을 조합의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150억 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습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 2, 3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6번에 걸쳐 강제 집행 시도에도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일부 신도가 집행 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정도였습니다. 완공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이 교회에 거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의결한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위 19역은 이미 거주민 이주가 끝났고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조합은 그간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신도 수백 명을 동원한 사랑제일교회의 무력 알박기에 결국 뜻을 접었습니다. 빨리 요구를 들어주고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여론이 찬성표를 누른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이미 10년 이상을 기다렸다. 여기서 더 끌고 가면 살아서 재개발되는 걸 볼 수 있겠는가? 라며 60이 넘은 조합원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은 역시 이리저리 끌어서 13년 세월이 넘었고 한 달 이자 부담만 13억 원이 넘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라며 조합원들은 빨리 가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대토 보상을 포함하면 7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교회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감정평가액 82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입니다. 반면 조합원들은 조합원 수로 나눠도 어림잡아 1인당 1억 원 상당의 부담금을 지게 됐습니다. 이를 일반 분양가에 반영해 보전할 경우 청약 대기자들이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김모 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나. 100번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 역시 누구보다 강경했던 조합장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 라며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안 지킨 사람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무시되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 사랑제일교회는 알박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법률대리인은 마치 조계종이 있는 지금 조계사에 있는 그 지역도 만약에 재정비하게 되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될 것이고 사랑제일교회가 50년이 됐다. 문화재에 준하는 것이다. 라며 예를 들어 녹지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다른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왕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가 정비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보상체계나 사업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상액을 생각하면 부지 면적과 공시가격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보상액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윤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앞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종교시설처럼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주 등의 사업 진행을 덜하는 것이 최선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할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뻔히 드러나는데도 어쩔 수 없는 법. 법은 개무시하고 불법을 해야 돈을 번다는 설레가 목사가 알려주네. 저기 신도들 지옥 가세요. 기도해야겠다. 그냥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니는 양아치 깡패 집단이지 뭐. 저기 자칭 신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퍽이나 있겠다. 사이비 집단, 쓰레기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기도하겠네. 역시 주님은 우리의 편이 하면서. 너무 역겹고 더러운 인간들이다. 장사꾼인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소송해서 반드시 환수해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른다. 법이 우기는 이에게 무력하다는 걸 보여줘선 안 되죠. 참 기가 막힌다. 교회가 50년 됐다고 문화재에 준한다는 저 교회 관계자 말은 참 어이가 없네. 누구나 알박기로 버티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는군요. 미친 미쳤네. 중국처럼 저기만 벽으로 다 돌려서 지어버려. 장난하나 진짜. 저게 무슨 교회야? 깡패 집단이구먼. 주님이 알박기 하라고 시키듯. 제일 안타까운 건 그냥 저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악마가 따로 없군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악마가 세운 교회네요. 왜 대한민국 법은 저런 것들 하나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 교회 부지랑 재산 그냥 전부 몰수해주세요. 코로나 전염시키고 그걸로 인한 의료비 손실만도 어마할 텐데 싸그리 몰수. 알박기 하는 놈들 제발 벌금을 100배로 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빨리 만들던지요. 이런 것들 좀 있더라고요. 약자들만 피해보잖아요. 이게 법치국가냐. 양아치 짓 하면 득보는 나라가. 주위로 벽사 빛이 아예 안 들게 싹 막아버리고 고립시켜놔야지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법이 필요하냐. 이 사람 예전에 예수나에게 까불면 죽으라고 했던 근데 목사라니 누가 신이요. 정광훈 눈에 안 띄게 하소서. 경멸의 한도 촉과를 경험함.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수치 아니 같은 크리스천도 아니다.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조폭 집단. 저게 목사냐? 신도들은 멍청하고 돈독 오른 목사는 세금 없이 세습하고 그래도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멍청이들. 청약자들이 저기 갈까. 조합원들이 돈 모아서 정광훈 아들 준 꼴이네. 저런 걸 악질이라 하지. 저래놓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게 참 코미디다. 동네에 교회 못 들어오게 해라. 재개발 평생 못할 수도 있다. 저게 무슨 교회인가요? 어이없는 일만 어휴. 예수한테 돈 버는 속성 교육 잘 받았네. 이단 500억 중 450억은 호주머니 넣고 50억은 그럴싸한 건물 짓고 남은 돈 폭력 저지른 신도들 보상해주겠네. 축배를 들겠어. 하지만 여기서 조합원들이 교회 부수고 건설 들어가면서 돈 안 줬으면 좋겠다. 선불 금지. 정비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다. 매입한 땅 교회 바로 옆에 핵 폐기장에 쓰레기 매입장과 오폐수 처리장 만들어라. 와 이런 것까지 민폐를 진짜 대단하다. 교회라 적고 쓰레기라고 읽는다. 목사들 전부 모여서 저 사람한테 돌을 던져야 할 일 아닌가. 선한 척은 다 하면서 저런 부당하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행동에는 신경도 안 쓰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교회만큼은 돈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금 내라고 종용하고 교회에 ATM 기기까지 있는 거 보면 그냥 일종의 사업인 듯하다. 답답하네. 군대는 뒀다 뭐하냐. 군대 투입해서 모조리 쓸어서야지. 법위에 종교가 군림할 수 없다. 보상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냐? 누굴 위해 존재하냐?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이슈입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던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수도권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피란 분양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7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A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분양권이 최근 4억 350만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 4억 2,350만 원보다 2천만 원 더 낮은 가격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20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1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급 폭탄으로 미분양의 무덤이 된 대구광역시에서는 마피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수도권의 마피 매물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도권 분양권 시장도 본격적인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오금동 B단지의 전용 65제곱미터 분양권은 최근 공급가 14억 7,260만 원보다 5천만 원 내린 가격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이 단지는 배짱 분양가라는 논란 속에서도 지난 1월 평균 경쟁률 2,599대 1을 기록한 곳입니다.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49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7건 등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미분양 주택은 총 31,284호로 전월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0월에서 11월 1만 4천호 규모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509호에서 7월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 7,388호로 전월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시장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의 각종 선행지표가 되는 모든 영역이 부진해서 탈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 가격 하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마피가 속출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